똥오줌 가리기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이등변 삼각형 원, 두 도형이 똑같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당연히 똑같지. 똑같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똑같게 생각할 수 있다 아닙니다. 똑같게 만들 수 있다 아닙니다. 똑같게 바라볼 수 있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똑같다예요. 어떻습니까? 이등변 삼각형과 원이 똑같다. 무슨 생각이 드나요? 당연히 똑같지? 똑같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마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똑같다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다시 강조하지만 똑같게 생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똑같게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똑같게 바라볼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똑같답니다. 똑같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 번째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이등변 삼각형과 원은 똑같아요. 똑같게 바라볼 수 있다가 아니라 똑같게 생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똑같게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똑같습니다. 어떤가요? 진짜 똑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무도 내 의도를 못 알아들어. 내 의도를 못 알아들어요. 제 의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원뿔. 원뿔을 옆에서 바라보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바라보고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고 원뿔을 밑에서 바라보면 원으로 보여요. 대상은 똑같습니다. 대상은 똑같은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 보일 뿐이에요. 똑같은 원뿔인데 내가 옆에서 바라보면 이등변 삼각형으로 보이고 내가 밑에서 바라보면 원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두 개 가지고 막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좀 더 2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3차원, 좀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똑같다는 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게 똑같다는 걸 눈치를 못 채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똥오줌 가리기 얘기하면서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상은 하나입니다. 함수의 그래프. 함수나 그래프나 똑같은 거예요. 대상은 하나예요.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나는 X절편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나는 X축 위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부등식이 되는 거고. 나는 X축 아래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방정식은 방정식으로만 배우고 부등식은 부등식으로만 배우고 함수는 함수로만 배우니까 이게 똑같은지를 몰라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현행 교과 과정에서는 수학 2, 나중에 이제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미적분원에서 예를 들어서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때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한단 말이죠. 4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때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별한단 말이죠. 근데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똑같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3차 방정식 근 판별? 그래프 그리면 되지. 이 말을 아주 쉽게 알아들어요.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가르쳐 보면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은 3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데 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지를 몰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똑같은지를 모르니까. 아니 이게 똑같은지를 몰라요.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게 똑같은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는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고난도의 문제. 나는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어.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학생들은 다 모르더라고. 심지어 과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런 학생들도 막 전교 뭐 1등급 하는 애들도 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다 똑같다는 거 알고 있냐? 그럼 모른대. 자기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대.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놀랍게도 책에 나옵니다. 이게 표현이 웃긴데 책에 나오지만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고등학교 1학년 책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개념원리 책인데 어떤 책이든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차 방정식을. 자, 그러면 이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이 그림이 있을까요? 아니,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아니, 방정식이랑 함수랑 똑같다는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 방정식이랑 함수랑 똑같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차 부등식 단원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 어떤 책이든지 다 똑같이 나온 얘기입니다. 2차 부등식 단원에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차 부등식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 2차 부등식이나 2차 함수랑 똑같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2차 부등식을 배울 때 저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2차 부등식을 풀어라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어차피 2차 부등식이나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랑 똑같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엄청 그래프 그리기 싫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죠. 이거 좀 그래프 안 그리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계속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는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프 그려서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막 이걸 받아들이는 거 참 어려워해. 아니, 이거 책에 나오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아주 강력한 암시잖아요. 책에 대놓고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모두 똑같다. 그 말이 적혀 있진 않아. 근데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지. 강력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이걸 보면서 책의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랑 함수랑 그래프랑 다 똑같네.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나는 정말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풀었어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이 물어봐. 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방정식 문제인데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잖아요.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래. 야, 이 문제에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했냐? 깜짝 놀라요. 나는 그때는 몰랐지. 학생들이 왜 놀랐는지. 근데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다 똑같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내가 그래프 그려서 풀어주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이걸 어떻게? 이번에도 9월 모의평가, 지금 9월 3일 모의평가 있었죠. 어젠가 그젠가. 9월 3일 모의평가가 있었는데 9월 3일 모의평가 문제 보니까 그냥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의 그래프로 풀면 그냥 빨리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방정식 문제이니까 방정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문제가 어렵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이렇게 고난도 문제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센이나 개념물리 같은 책 보면 방정식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푸는 게 고난도 문제.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거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저는 나중에 이걸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바꿀 예정이에요. 지금은 누구에게나 공개해놨지만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 바꾸기 전에 많이 많이 보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드리는데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똑같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아,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진짜 수능 2등급 어렵지 않게 나와요. 제가 지금 똥오줌 가리기 쭉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처법.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리고 전개하고 인수분해하고 이런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아. 이 모든 것이 다 똑같으니까 방정식 문제가 제시됐어? 나 함수의 그래프를 풀래. 부등식 문제가 제시됐어? 나 함수의 그래프를 풀래. 함수 문제가 제시됐어?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지.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 섞여 있고 이게 모두 다 똑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 진짜 수능 2등급 나와요. 수능 2등급. 그리고 이제 뭐 29번, 30번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기초가 탄탄히 잡혀 있는 상태에서 29번, 30번 문제를 그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푼다고, 29번, 30번 문제 푼다고 그거에만 막 매달려 있어. 그러면서 이 똥오줌 가리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과 그것들이 모두 똑같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문제도 못 볼 뿐만 아니라 29번, 30번은 엄두도 못 내지. 강조합니다. 29번, 30번 풀지 말고 그거 풀 시간에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과 그것이 똑같다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묻고 싶겠죠. 그거 어떻게 키우냐 그 능력을.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과서 반복해서 보세요.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다른 책보다 교과서를 우선순위로 두세요.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나 이제 교과서 시시해!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 모두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질 때까지 교과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전형적인 대처법들을 알게 되고, 그런 전형적인 대처법들을 기초로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똑같구나 이걸 알고 그거를 기반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 푸는 요령은 의외로 내가 남들이 모르는 어떤 특별한 지식,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잘 아느냐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자, 계속 강조하지만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 다음식을 전개하라, 다음식을 인수분해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전형적인 대처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고민하면 안 돼. 이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기만 해도 수능 2등급 나옵니다. 수능 2등급 나와요. 그리고 그 방정식, 부등식, 함수, 그래프가 모두 똑같다는 사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야. 책에 다 나와요. 어지간한 책에는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내용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는 어지간한 건 풀 수 있어요. 물론 뭐 29번, 30번 같은 아주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는데, 그거 알고 있으면 그냥 어지간한 건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돼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학생이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원하는 점수까지는 아주 쉽게 고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가 생각보다 또 쉽지는 않아요. 쉽게 고른다고 말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편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남들은 열심히 쌤 풀고 있고, 남들은 열심히 블랙라벨 풀고 있는데 나 혼자 교과서를 막 5번, 6번, 7번, 8번 반복해서 봐. 그러면 이제 자괴감이 느껴지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자괴감이 느껴지는데,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 경험을 해보세요. 교과서를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풀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 머릿속에 수학적인 내용이 뿌연 안개가 떴던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확 정리돼서 이거 이렇게 푸는구나, 이 느낌,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면 알 겁니다. 제가 앞에 기타 얘기했죠. 기타 처음 배울 때 이렇게 잡으면 막 손은 엄청 아프고 소리는 안 나고, 그 고비를 넘기면 돼요. F코드 잡았을 때 소리 안 나. 이 고비 넘기면 돼요. 이 두 고비만 넘기면 그냥 남들한테 기타 잘 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타 실력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세요.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고, 교과서 나 이제 내용 다 알아, 교과서 너무 시시해,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교과서를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 과목에 관계없어요. 이걸 반복해서 보면 그때 되면 새로운 세상이 보일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본인의, 나는 원래 수학적인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력을 탓하고 싶은 건가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저 역시도 수학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 암기 능력 뛰어나지 않아요. 앞에 동영상에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런 내가 이걸 다 외울 정도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뭐 노력하는 능력을 타고나지 않았다고요? 막 그렇게 하세요. 저는 말리지 않을게요. 설득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대로 행동하시고, 다만 타인의 노력은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본인의 인생을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타인의 노력을 폄하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발표했습니다. 마칠게요.